안녕하세요. 일본 미국 주식입니다. 팔란티어가 이틀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TQQQ, XXL, 테슬라 하락 시작일지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월마트, 파가야, 템퍼스, 셀레스티카,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TQQQ, XXL, SCHD, USDC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우는 1.01% 하락하였고 나스닥은 0.47%, S&P 500은 0.43%, 러셀은 0.96% 하락하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많이 하락하였지만 이렇게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소비의 대명사인 월마트와 코스트코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금융주의 하락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테슬라는 약간 하락, 메타도 하락, 아마존도 하락, 구글도 하락, 그 중에 애플과 마소, 엔비디아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팔란티어가 어제 급격하게 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팔란티어가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를 좀 보내주었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에 의견 드릴 예정입니다. 공탐지수는 지금 45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어제 48에서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이 웨이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많이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하기보다는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위에 올라갔을 때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많이 올랐던 거, 그리고 3배 레버리지나 2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익절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풋콜 및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밑에까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빠졌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다시 빠지려고 할 때 이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이런 지점들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무리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기회는 옵니다. 오늘 당장 못 사도 내일 그리고 다음 달에 매수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변동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하락하거나 폭락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의 조정을 거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6.53%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마트가 지금까지 이렇게 갭하락을 한 적은 많이 없었는데 갭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하락이 짙어진다면 소비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가 무너진다면 미국 경제도 어느 정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월마트가 하락하는지 소비가 줄어드는지 여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부탁하신 파가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가야 쭉 올라왔다가 좀 빠져 있는데요. 결국에는 15불선 정도만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더 상승해 갈 것 같고, 어제도 쭉 빠졌다가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양봉이 하나 더 출현을 해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어질 때 15불 이하로 떨어진다. 그래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이 박스권에서 놓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팔란티어를 보시겠습니다. 쭉 올라와서 이렇게 쭉 빠지고 한 번 더 빠지고 두 번째 빠졌는데 어제는 이렇게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갭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우러 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100불선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더 빠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일단은 100불 이하 오는지를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고 보고요. 일단 하루 정도 더 양봉이 출현해야 되고 여기서 음봉이 출현한다. 그러면 다시 밑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템퍼스 AI도 지금 이렇게 쭉 상승 후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재 중요한 라인들은 지금 79불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69불을 깨는지 여부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깨진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셀레스티카도 이렇게 상승 후에 지금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린 다음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셀레스티카도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은 크게 상승 후에 지금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인텔의 힘으로는 가지 못한다고 했고 결국에는 인수합병이 되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수합병이 가시화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주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인텔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 100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쭉 상승 후에 지금 어느 정도 최고가를 갱신 후에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파도를 타고 있다. 이 웨이브를 타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에 부분에서는 적당한 익절하시고 내려왔을 때는 담아가시는 자세로 좀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매수하신다면은 밑에도 매수 전략을 짜놓고 하셔야지 여기까지 올지 여기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을 짜놓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S&P 500을 보겠습니다. 6100을 넘어서는 것부터서는 약간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약간의 조정을 일단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에 말아 올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폭락의 시작이다, 하락의 시작이다, 이유 없는 하락이 되지는 않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진다면 그때 들어가시더라도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간다면 6,000선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어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더 들어갈 기회는 이렇게 하락 후에 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이때 들어가시더라도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고 보이는 게 다우존스입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이럴 때 되면 다시 한번 더 매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SCHD도 이때 매수 후에는 거의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27불 50센트 오면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신규 진입에 한해서. 그리고 현재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QQQ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37불 저항선에 닿자마자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제 조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약간 빠져 있는 상황이고 RSI도 약간 빠지려고 하지만 지금 높은 상황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회는 오기 때문에 하락한다. 그때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락이란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한 번 더 조정의 기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QQ도 뭐 어제 멤버십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단기 물량들은 좀 정리를 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겠고 80불대 그리고 78불, 77불 이런 선이 온다라면 여러분들 차례차례 분할 매수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고 TQQ는 장기와 단기를 분명히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는 쭉 가져가시고 단기는 이렇게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SMC는 지금 이렇게 쭉 하락 후에 약간의 반등을 하는 듯 했지만 다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90불 선 이 정도 온다라면 그래도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아주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양봉이 출현하면 그때 들어가더라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브로드컴도 이렇게 상승에 약간의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219불, 약 220불 정도 이 선에서 반등을 해주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불에서 반등이 나온지 여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엔비디아는 이때 매도를 했고요. 실적 발표 후에 항상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지 안 그럴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좀 빠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좀 빠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적 발표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2월 27일이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오전 중에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USD 보시겠습니다. USD는 이때 매도했고 지금 이때 사서 좀 매도를 계속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단기 물량은 정리를 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좀 더 빠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더 들어갈 생각이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빠져준다. 그러면 그때가 다시 한 번 더 USD를 담아갈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속설은 지금 이렇게 좀 장이 안 좋은데도 그래도 탄력을 받고 있어서 반도체 섹터가 약간 훈풍이 좀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영향도 있었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36불 이 정도 선에 간다면 저는 좀 매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40불에도 매도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장기 물량 갖고 있었던 것 중에 수익이 나신 것들은 적절히 익절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반도체 정확하게 바람이 불려면
엔비디아가 이 바람을 이끌어줘야지 속수율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대장주가 이끌어주고 나머지 주식들이 좀 이끌어준다면 속수율도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투자하셔도 좀 늦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을 보시겠습니다. 애플도 지금 수익 많이 이제 나셨죠. 그래서 이럴 때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 좀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스토캐스틱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서 빠지려고 하는 분위기, RSI도 약간 빠지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이폰 16에 관해서 아이폰 16 SE가 어떻게 나중에 지표상으로 발표가 될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지금 저항선 247불 일단 다 와 있습니다. 여기서 뚫고 간다 그러면 250불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본주는 그냥 쭉 들고 가시는 겁니다. 애플 저도 장기적인 본주 쭉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가실 분은 갖고 가시고, 2배, 3배를 짊어지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욕심을 내려놓고 이 정도 수익이면 괜찮다 하실 때 적당한 익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보시겠습니다. 테슬라에 보시면 현재는 이렇게 쭉 빠졌다가 약간 반등하고 있지만 360에서 350권 박스권에서 지금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은 350 근처 매수, 360 근처에서는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겠고, 지금 스토캐스틱도 약간 빠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줍줍 하시더라도 350불 근처에 왔을 때 그때부터 분할로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4시간 봉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360불에 올라왔다가 일단 좀 빠지는 모양을 항상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쳐서 시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 나중에 상승할 수 있겠지만, 지금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확실한 숫자상으로 뭔가를 발표를 해줘야지만 테슬라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나. 꿈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로 보여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SLA도 보시겠습니다. 20불 넘어서는 여러분들 매수하면 좋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매수한다라면 18불 90센트 가까워지는 19불대에서 매수는 괜찮다. 그리고 이때 한번 매수를 했다면 다시 17불대를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매수했는데 또 밑에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매수한다면 여러분들 예수금만 다 쓰고 없기 때문에 이때 매수하셨다면 내려올 것도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들어오시면 홈 버튼 그리고 여기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메가커피, 스타벅스, 탑시크릿 방이 있습니다. 메가커피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 멤버십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저희가 가장 빠르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차트 그리고 매수 매도 시황까지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탑시크릿 방은 지금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접근하실 분들, 단타를 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탑시크릿 방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입해 주시면 이 모든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링크는 여기에 위에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입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아이폰인 경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가입 링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텔레그램 들어가냐, 어떻게 카톡을 들어가냐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 게시물에 들어가시면 탑시크릿 멤버 같은 경우는 2월 카톡방과 2월 텔레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오고요. 스타벅스 멤버십도 2월 텔레그램 하단부 링크에 있으니까 이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나옵니다. 메가커피는 계속 게시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